그런데 오늘 굳이 이렇게 저자와의 대화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 훨씬 더 감동의 기포가 더해지고 주먹이 불끈 솟고 내 마음이 막 보타지는 게 풀리고 남들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데요. 교수님, 광주 정신과 법 고전, 이 열 몇 권이죠 지금? 열 서너 권. 네. 법 고전을 꿰뚫어 주셨는데 이 광주 정신과 법 고전 정신은 어떤 지점에서 가장 강렬하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냥 5.18 정신, 광주 정신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그 정권은 뭐라고 그랬냐면 다 폭동, 간첩, 뭐 좌빨 뭐 이렇게 맹공을 했던 거죠. 그리고 뭐 총을 들었다, 군인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맞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5.18에 참여했던 많은 시민들이 그럼 내가 범죄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들이 오래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 뒤로 이제 5.18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다 그런 점은 복권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법고전 산책에서 소개했던 그 사상들, 고전들을 보게 되면 시민불복종에 대한 그 책들이 소개되어 있고 또 저항권에 대한 책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두 시민불복종과 저항권이라는 사상은 아테네 그 옛날부터 오랜 고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사상이고 현재 우리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그런 사상이거든요. 즉 어떤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이 우리의 인권을 무참하게 억압하고 박탈하고 배제한다면 그에 대해서 불복종하고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란 것이죠. 그런 사상이 고대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아테네부터 또는 동양 같은 경우는 맹자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 흐름 속에서 광주도 있다는 것이죠. 광주가 아까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광주 전남의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 흐름 내에서도 시민불복종과 저항권의 정신을 광주 시민들이 실천한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책을 소개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위에서 보니까 몇몇 분들은 고개를 막 끄덕끄덕거리고 읽으신 분들이에요. 그거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단 1장만 읽고 이거는 1장만 읽어도 22,000원어치의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왜냐면은 1장만 읽었는데 진짜로 제 가슴이 벌렁벌렁 막 해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무한한 지지와 응원을 받은 듯한 것. 우리가 잘못 살지 않았구나. 이런 방향으로 간 우리가 세상은 아직 다 바뀌지 않았더라도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구나. 이거를 1000년 전 사상가가, 2000년 전 사상가가, 심지어, 그죠? BC 그 사상가들이 우리에게 응원을 보내는 듯한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읽으셔야 되겠죠? 네. 읽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북토크니까 조금 몇 챕터 중에 가장 핵심, 오늘 광주정신과 연결되는 저항권, 시민불복종, 이것을 왜 옛날에 법고전 사상가들은 강조했을까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법고전 사상은 곳곳에서 시민 저항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의 로크, 7장의 예링, 그리고 헨리 데이빗 소로, 9장이죠. 네, 예.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9장의 소로의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소로 그러면 우리가 웰든인가요? 그 생태주의자로만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진짜 어찌 보면은 과격하다고 할 정도로 시민 불복종을 강조한 그런 분이었더군요. 자, 이분이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더 앞세웠는데 그 대목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조국 교수님, 아직 여러분들이 책을 안 읽고 오신 분들이 7분의 6이기 때문에 조국 교수의 목소리로 그 대목의 핵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강독회라고 하죠.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데이빗 소로의 이제 시민불복종 중에서 제가 소개했던 그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착했던 사람들도 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나날이 불의의 하수인들로 변해가고 있다. 네, 이게 조국의 법 고전 산책 403쪽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자, 이 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라. 그 다음에 우리 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착한 사람들이 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나날이 불의의 하수인이 될 수도 있다. 그 법이 만약에 잘못된 거라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하는 것이 법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하는 것보다 더 우선돼야 된다. 좀 덧붙이자면요. 이게 데이빗 소로는 그냥 자연주의자, 생태주의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말 때문에 그 뒤로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불복종 사상 또 그 운동가들이 영감을 받고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데이빗 소로는 당시에 미국에서는 노예제가 합법이었던 것입니다. 노예제가 합법이니까 그 당시 미국에서는 그 법률을 준수해서 노예를 사고 팔고 노예를 때리고 죽이고도 다 합법인 겁니다. 그러면 소로는 노예제를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문장이 뭐냐 하면 사람이 되고 국민이 먼저다, 그 다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법률에서 국민이라 그러면 그 나라의 법률을 지키는 나라를 전제로 한 특정 실정 법률을 전제로 한 것이죠. 그게 따르게 되면 국민은 그 법률을 따라야 할 의무가 지는데, 의무를 갖게 되는데, 소로는 사람 이전에, 틀렸습니다. 국민 이전에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라고 그러면 아무리 노예제가 합법이라 하더라도 나의 사람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이건 용납이 안 된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 다음 문장이 뭐냐 하면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당시 실정법은 노예제를 합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본인은 이걸 인정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실정법상 노예가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 법률을 지키지 못하겠다. 그리고 나의 정의 감정으로는 노예제는 부정이다, 불의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복종으로 나아갔던 것이고 이게 단순히 노예제를 합법화시켰던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권위주의 시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수많은 반민주악법이 있었습니다. 그럼 반민주악법이 있었을 때 실정법률이니까 무조건 지켜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법률을 지키는 게 맞는 건가? 이 법률보다 더 상위에 있는 정의가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이런 고민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의 뿌리가 된 게 이 소로의 시민불복종 사상입니다. 네. 자, 조옥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구장을 빨리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네. 그런데 소로는 시민 불복종에 그치지 않고 이제 혁명론을 얘기해요. 혁명권이죠. 예. 혁명의 권리. 우리에게 혁명의 권리가 있다는 건데 어떨 때 그렇다는 걸까? 이것도 조옥 교수님께서 한번 읽어주실 텐데요. 법고전 선책의 416쪽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오마이TV를 생중계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416쪽의 글귀가 아마 함께 나올 거예요. 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혁명의 권리를 인정한다. 그것은 정부의 폭정이나 무능이 극에 달해 견딜 수 없을 때 거기에 충성하길 거부하고 저항하는 권리다. 라고 소로가 말했습니다. 상당히 네. 과격해 보이죠. 그 자체만으로 보면. 자, 여기에 그런 게 더 있네요. 견딜 수 없을 때. 여러분 지금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구나.
지금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광주 극장에.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폭정 그러면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문장은 폭정뿐만이 아니라 무능. 딱 맞아요. 무능이 극에 달해 견딜 수 없을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딱 누구랑 맞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런 사람? 자, 소로는 왜 이런 얘기까지 했을까요? 폭정뿐만 아니라 무능을 왜 또 얘기했을까요? 그 혁명권이란 말 자체가 소로가 맨 처음 한 분은 아닙니다. 아까 맹자도 이제 역성혁명을 얘기를 했고, 아까 우리 오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로크, 존 로크 같은 경우도 혁명권을 인정을 했는데요. 소로 같은 경우는 이제 폭정과 무능 두 가지를 그 저항권 행사의 요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폭정 그러면 아주 쉽죠. 뭐 아주 어떤 권력이 우리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억압하거나 뭐 제한하는 경우겠죠. 그 독재 권력이 사람 잡아서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뭐 당연히 금방 이야기가 쉬울 것 같고, 근데 소로우가 특이했던 점은 폭정 외에도 무능을 이제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무능이 이제 어느 정도의 무능인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이제 견딜 수 없는 정도의 무능이란 것이죠. 그러면 통상적인 무능이다 그러면 뭐 다른 해결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게 있고, 또는 뭐 집회나 시위를 해서 주장을 하고 바꿔라, 유능해져라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해서 바꾸라, 고쳐라 이렇게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소로우는 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혁명권을 얘기한 게 소로가 처음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면은 우리 교수님께서 너무너무 친절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여러 사상가들의 2500년 이상 되는 그 이상 되는 여러 세대의 사상가들을 다 깊이 있게 해석하고 그것을 이 시대와 저 시대와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주고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조 교수님이 옛날부터 머리가 좋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책을 통해서 감동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친절한 조국으로 다시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소로의 시민 불복종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조국 교수님은 또 간디, 우리가 친숙하지 않습니까? 간디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자, 이 간디의 말이 419쪽에 적혀져 있는데요. 이것도 짧은 두 문장인데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교수님 목소리 좋으시니까 교수님 목소리를 다시 한번. 간디 역시 소로우의 아까 시민불복종 책에서 책을 읽었고 그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고 스스로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뭐 간디가 누군지는 대부분 아실 건데 간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선에 협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의무다. 국가가 무법적이거나 부패해졌을 때 시민불복종은 신성한 의무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신성한 의무가 된다. 네. 얼마 전에 한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이 조국의 법고전 산책에 대한 평을 올렸어요. 근데 제가 정확한 문구는 모르겠어서 지금의 이 느낌은 이런. 맞아 그것이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정확히 문장화시켜서 우리에게 사상의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조국의 법고전 산책이다. 근데 이 대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악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선에 협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의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권력자보다 우리가 더 진정한 권력자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권리이기도 하지만 또한 세상을
바꿔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소로는 미국 사람이고, 그 간디는 인도 사람이고, 아까 언급했던 로크는 영국 사람이고, 맹자는 고대 중국 사람인데,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 그 사람들이 느꼈던 고민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21세기 한국에 있는 우리가 느끼는 고민과 비슷한 겁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겠죠. 그런데 근본으로 쭉 내려가면 근본적 고민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그들이 몇천 년 전에 또는 전혀 다른 나라에서 고민하며 살다가 던져놓았던, 정리해놓았던 철학과 사상이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있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고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 살아남은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읽어봐도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네? 우리나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데서 해결돼야 될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팁을, 교훈을, 실마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